자, 지금부터는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로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듯도 보입니다, 지금요. 자,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충분치 않다. 우리는 지금 백신 수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다른 나라에 줄 수는 있다고 살짝 비쳤어요. 그런데 줘도 미국에서는 사용 승인이 안 난 아스트라제네카 비축분이랍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요, 향후에 또 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뭐가 순서가 정해진 것 같아요. 우선 인접국,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쿼드 회원국, 그리고 나서 동맹국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지금요. 그럼 우리나라는 인접국도 아니고 쿼드 회원국도 아니라서 그 다음 후순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는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give it,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골은 백신 아메리카나. 그렇습니다. 백신의 중요한 거, 특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선호하는 백신은 다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미국 겁니다. 그러자 인접국, 쿼드 3국, 동맹국 속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가 순서가 정해진 거라는 거죠, 지금. 자, 미국은 백신 수급 상황이 넉넉하답니다. 뭐 6월쯤에는 3억 회분 물량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NSC 안전보장회의에서는 쿼드 3국과 뭐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또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나온 입장인데요. 쿼드 백신 전문가들과 2022년 말까지 최소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뭔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백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물론 동맹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물론 고려된다고 봅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쿼드 참여 이런 거는 연관이 직접 없다고 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내 백신 부족을 조기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까지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주건 교수님, 일단 미국은 우리도 충분치 않다라고 전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분을 뭐 파악해서 줄 수 있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일단 줘도 아스트라제네카랍니다. 그리고 인접국 먼저랍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저희가 지금 대미 외교 관계가 조금 실패했다는 생각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한 게 바로 이런 부분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사실 쿼드 가입이라는 게 중국을 먼저는 동맹을 앞서고 그다음에 중국을 설득하는 방법이 제일 주요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쿼드 백신 전문가들과 의논했다. 그러니까 쿼드가 이제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기후, 여러 가지 건강 상황까지 포함했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외교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실패한 부분, 전략적 모호성이 이제는 난항에 봉착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백신은 수급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게 2021년에도 계속해서 맞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아데노바이러스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노바백스 백신의 지금 안전성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이제 도입해야 될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이제는 필요할까? 외교적으로 뭐 백신 수합보다 이런 방법보다는 그 정부와 기업의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화이자가 먼저 우리 이 백신 안전 질병청에 또 연락을 해온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모더나에서 이제 자회사 설립 이야기, 파트너십 설립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백신 생산 능력에 대한 플랫폼의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량이 정부와 기업 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화이자나 모더나 기업 간의 협상으로 이제는 주도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예. 그 물량만 쌓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우리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애매모호한 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것들이 확실히 확보가 됐을 때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불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백신만 확보하고 있을 때에는 불안감이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위험한 백신이라고 낙인 찍히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봤던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입장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쿼드 백신 전문가들과 그러니까 뭔가 한정을 했어요, 지금요. 그리고 2022년 말까지 내년입니다. 최소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아까 봤던 조선일보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이 뭔가 순위를 정한 듯 한다는 거죠. 인접국, 쿼드 상국, 그리고 동맹국. 우리는 저 세 번째 동맹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김광학 교수님. 네. 화이자, 모더나 미국이 전 세계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예. 캐나다, 중남미 인접국이죠. 이 정도 인접국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이제 쿼드라는 쿼드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처음 꺼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해지면 우리의 등급은 미국한테 이거구나. 그럼 그때부터 반발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미국 외교에 굉장히 문제점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지금 경솔하게 지금 접근하고 이 있는. 쿼드 얘기 나온 게 굉장히 경솔하게 나왔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밀리는데 단박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 우리가 반발이 반응이 나올 이래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이 어떤 외교 무대에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런 어떤 백신을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입장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모더나가 사실은 2분기에 주기로 한 것이 우리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좀 늦어진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걸 오히려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말에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 사전에 의제 설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바이든에게 우리가 얻을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때 예. 모더나의 어떤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백신 관련해서 언급된 것 중에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가 있다. 바로 반도체다. 미국이 반도체가 아쉽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줄게 백신을 다오. 근데 이게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겁니까? 라고 이 기사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한미 정상회 앞두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은 뭐냐면 반도체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밑줄이 두 군데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반도체는 백신과 달리 민간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파는 제품인데 이걸 백신과 뭔가 거래한다? 이게 가능한가 맞는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가 아쉽긴 한데요. 현재 미국 산업계가 현재 가장 목마른 반도체 부품을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은 차량용 반도체 등등등 이런 거지만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줄 게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글로벌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미측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건 평론가. 네네. 반도체 카드에 대한 약간 의문 제기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기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당장 수압처럼 예. 뭔가 거래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그쪽이 급한 게 차량용 반도체인데 우리 예. 메모리 반도체 아니냐. 줄 게 없는 거 아니냐. 없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전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이 지금 반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예. 근데 그게 경제 회의가 아니에요. 안보 회의입니다. 예. 즉 90년대, 70년대, 90년대에서는 뭐가 무기였죠? 전략 무기가 석유였어요. 근데 지금
국가의 반도체. 전략 무기가 반도체로 바뀌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이는 모든 것이 없어져요. AI든 뭐 전기 자동차든. 근데 지금 이 반도체 회의를 하면서 삼성을 불렀어요. 근데 그러네요. 그 반도체 회의에서 무슨 차량용 반도체만 얘기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반도체 의 미래예요. 우리의 그 전 세계의 미래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한테도 왜 불렀느냐? 미국에 더 투자해. 그 미국 공장을. 그러니까 딜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투자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당연히 거네요. 많죠. 그리고 삼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 석방시켜서 사실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야 그런 돼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삼성이 가야죠. 국가가 안 된다면 삼성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전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반도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백신 얘기가 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 기사에 좀 담겨 있어요. 정부 검토 중인 스푸트니크 5 러시아 백신. 근데 전문가들은 글쎄요랍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거 효능 좋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베일이랍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전 부작용인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제조 방식이랍니다. 이게 좀 걸림돌이라는 건데 최인정 변호사, 만약에 러시아 백신이 국내에 도입됐어요. 최인정 변호사 같으면은 이 백신 접종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차라리 마스크 쓰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조은기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예. 3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3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AZ를 아재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고 하면 좀 맞겠습니다. 그건 맞겠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두 가지 기준. 한마디로 효능과 안전성.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효능도 의문이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금 아직 보고서가 있지 충분한 않단 뭐가 말이에요. 없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모르모토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국민에 대한 소명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물론 뭐 지금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논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아직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 건너뛰고 뭐 데이터 베이스 뭐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